수행평가 단순 심화 탐구만 진행하시면 무조건 망합니다. 현재 입시의 트렌드는 단순 심화 탐구가 아닌 또한 현재 고교학점제로 인해 현재 고3, 고2 학생들도 과도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즘은 정말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입시 트렌드에 맞게 수행평가를 제대로 준비하는 비결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 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영상 꼭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은 금이니까 1.25배속 추천드립니다. 정말 많은 컨설턴트 이런 걸 좀 경험을 해봤지만 단연코 원탑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수행평가의 중요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1 분들은 꼭 이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수행평가의 이 비중치가 날이 갈수록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수행평가 비율이 40, 지필이 60이지만 요즘 학교들에 보면 50에서 60%까지 올라간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거. 따라서 학생들이 지필고사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수행평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점수치가 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간과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 돌아봤을 때 조금 시간이 됐지만 수행평가 같은 거를 잘 봐가지고 1등급 막 10등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행평가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직후 수행평가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학기제 운영이 되잖아요. 실제 수행평가의 비중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고1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고, 실제 제가 뭐 예시 같은 것도 많이 받고 저희 팀끼리도 수행평가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수행평가의 난이도 자체가 점차 다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희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파지거든요. 특히 이제 고1분들은 더더욱 그렇고 고2, 고3 분들도 그게 과도기적인 특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실생활이랑 연관시켜서 조사하는 이런 수행평가들이 꽤 있는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공통수학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공대생 입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학생 수준에서 정말 쉽지 않은 거고요. 사실은 과학탐구 실험 같은 경우는 팀플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고, AI 발전의 뭐 비윤리성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 거, 자료조사하고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이 탐구가 있던데 보니까 유명한 과학자들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합사회 같은 경우도 뭐 노인 문제 해결하고 뭐 저출산 문제, 뭐 인권 문제 뭐 이런 거에 해결하는 뭐 정책안을 제안을 해보라는 수행평가가 있는데, 서울대 나오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정치인분들도 그걸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시국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어려운데 학생들이 어떻게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 탐구도 어려워 죽겠는 팀활동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서 학생들이 선택과 집중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생기부의 기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가 시간을 최소화해서 생기부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내신에 어떻게 하면 투자할 수 있지, 그거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이제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교학점제가 전반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고2, 고3분들도 마찬가지로 교과 중심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즉 단순히 내 진로와 연계된 심화 탐구가 많다고 좋게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각 과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1만이 아니에요. 고1만이 아니라 고2, 고3분들도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나는 무조건 내 진로와 연관을 시켜야겠다는 마인드는 절대 안 되고, 제가 이제 작년에서도 심화 탐구를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각 과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해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교과 중심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이 학생이 수업 시간 내에서 어떤 수행평가를 토대로 어떻게 탐구를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고, 추가로 이 학생이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했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예를 들어 진로활동, 뭐 자율활동 이런 데서 심화적으로 무언가를 탐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어떤 거 했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세특이 더 중요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는지가 정말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내가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야 되는데 물리를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거 관련해서의 마이너스에 대한 요소, 핵심 과목을 듣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에 대한 요소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부도 압니다. 지금 GPT를 토대로 많은 학생들이 탐구보고서 자기평가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컨설팅 업체나 이런 데서 이제 대피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실제 이 학생들의 수준과는 다른 생기부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럼 이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각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에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칠 거고, 실제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과목에서 성취도가 어떤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트렌드에 맞게 수행평가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첫 번째, 과목의 본질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 특히 이제 수학 세특을 보면은 많이 심각합니다. 수학의 개념이 메인이 아니라 본인의 이 진로가 메인이 되고 수학은 약간 서브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행평가에서 본인은 기계공학과에 관심이 있어 로봇팔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해 조사함, 로봇의 관절 회전과 제어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며 로봇팔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청각 자료와 인터넷 정보 검색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발표 자료를 만들어 조원들에게 설명함,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위해 다양한 제어 알고리즘을 활용한다는 점을 소개하며 진로에 대한 흥미를 드러냈음, 수학 수업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조별 활동에서도 성실한 태도를 보여줬다. 자, 여러분들 방금 세트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 학생이 공통수학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수학적인 개념이 등장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진로를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죠. 근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이런 생각도 꽤 많고요. 물론 이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수학 개념을 메인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통수학 수행평가에서 실생활에서 수학이 활용되는 사례를 주제로 탐구활동을 진행함, 본인은 평소 관심 있던 자율주행차의 주행 알고리즘에서 차량 간의 유지 시스템을 주제로 선정하고 해당 시스템이 거리와 속도 함수 관계로 작동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일차 함수 모델을 수학적으로 설정함, 또한 교통 상황 변화에 따라 반응 시간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한 2차 함수 모델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실제 상황과 더 유사한 모델을 제시함, 탐구 과정에서 비례식, 좌표 평면상의 직선의 방정식, 함수의 그래프 해석 등을 심학습하고 자율주행의 시스템의 한계점 및 수학적 개선 가능성에 대해 조원들과 발표 및 토의함, 단순한 사례 조사에 그치지 않고 공통수학 개념을 활용한 실생활 문제의 수학적 모델링에 도전하며 공학계열 진로에 대한 수학적 탐구 역량을 보여줌이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죠. 공통수학 과목에서 본인의 진로와 너무 과도하게 연계한 것도 아니고 수학적인 개념, 즉 1차 함수의 모델링을 진행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수학적인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게 메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물론 사실 이 우수 사례를 보고도 어느 정도 진로와 연관이 된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사실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솔직히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 수학적인 개념을 심화적으로 탐구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뭐 미적분이라고 한다면 테일러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사실 그거는 이제 대학 가서 배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배웠던 그 다음에 뭐 제 동기들이나 다 이게 물어봐도 아 그때 되게 어려웠다, 테일러 급수 이야기 어려웠다, 다 어려운 내용인단 말이죠. 과도하게 너무 연계만 하지 말자라는 게 포인트고요. 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 내가 이거를 너무 공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각 과목 시간, 예를 들어서 미적분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초월함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초월함수의 미분이나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초월함수 미분 적분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어필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미적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색다르게 푸는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탐구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사실은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수학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번에 제가 연세대 의대에 합격한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인 2명의 시대적인 배경을 논문 읽으면서 비교 분석을 하고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뭐 의대랑 관련된 내용이 1도 아니지만 본인은 이제 문학 시간에 나는 이러한 탐구를 했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한 거죠. 실제 지금은 통합형 인재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점차 더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 과목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역량을 최대한 많이 어필하는 게 좋고요. 옛날 입시에서는 국어 시간에도 뭐 의대 가고 싶으면 의대, 음악 시간에 의대 이런 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요즘은 욕심을 조금 빼고요. 각 과목 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을 더욱더 강조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결과를 내려고 욕심내지 말자입니다.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면 늘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이제 단순 조사만 했는데 마지막에는 실험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좀 어떤 실험을 해야 될까요? 라든지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가 너무 소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크기를 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에서는 여러분들 학생을 뽑거든요. 학생. 근데 우리가 학생이라는 존재가 실전 투입되는 애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뽑아놓고 나서 바로 이제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주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는 애들이잖아.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그 결과물, 예를 들어 뭐 이과 친구라면 코딩을 토대로 프로그래밍을 제작한다거나 기계공학과를 가는 친구 뭐 드론을 실제로 제작해본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도 그렇게 결과물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책 제안하거나 법안 같은 걸 본인이 뭐 마련을 해야 된다거나 설문조사를 토대로 무언가를 발표한다거나 이런 활동의 관점, 결과론 쪽의 관점에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입사관들은 사실 그런 내용을 보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론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시행착오를 거쳤는지를 많이 보겠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컴공과 희망하는 친구를 예시로 한번 들면은 대부분 코딩을 다 해요. 특히 상위권 얘들 보면은 실제로 일부는 코딩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진짜 개발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물어보면.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는 거를 토대로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를 좋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가 도대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니? 그게 궁금한 거라고, 입사관들은. 그 시행착오 과정을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된다. 경영학과 예시를 들자면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본인의 기업을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은 어떤 경영 방식을 택할 것인지 뭐 서술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있다고 칩시다. 기업 경영 방식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한 분들,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 전문가분들, 교수분들, 본인 기업 경영 못해서 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할 거야?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기업 비교 분석을 할 때 어떤 과정을 토대로 했는지. 예를 들어 내가 재무제표를 봐야 돼. 주식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시죠? 뭐 ROE가 뭔지, 유동자산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고등학생 입장에서 모르잖아. 그러면 선생님한테 어떻게 질문했는지, 자료를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의 이런 노력들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결과를 보여주려고 너무 강조를 많이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면 이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야겠다가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이거를 가장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각 과목 시간에 보여주는 역량을 최대한 보여주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과정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탐구 과정을 최대한 많이 기록하자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현재 GPT가 이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 영상에도 GPT 관련된 영상 찍었었는데 아마 대다수 친구들이 GPT로 탐구 보고서 자기 평가서는 다 쓸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GPT를 쓰니까 너가 문제가 된다는 아니야. 잘 쓰는 거예요. 근데 GPT로 인해서 발생된 보고서는 본인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GPT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행해서 본인이 직접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한다면, 즉 노력을 하고 탐구하는 그게 있다면 솔직히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효율적이죠. 다만 그 내용 그대로를 탐구 보고서에 작성을 하거나 자기 평가서에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사야. 근데 얘가 자기가 어떻게 탐구를 했는지가 써지지가 않고 그냥 어렵게 탐구한 내용만 뭐 개념들 나열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써줄 것 같아요? 당연히 나열식으로 써주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답답한 게, 물론 교사분들 다 다르지만 어느 분들은 정말 뭐 이런 거 그냥 뭐 생기부야 이러면서 고지식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해주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전적으로 교사님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학생들의 탐구 보고서나 자기 평가 제가 받아봐도 얘네가 못 썼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최대한 잘 쓰셔야 되고 그거 쓸 때는 탐구 과정을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 경제학에 관심이 있어 수요와 공급의 수학적 모델링을 주제로 보고서 작성함.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의 정의를 서술하고 두 함수의 교점에서 시장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함. 또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가격 변화와 그 수학적 의미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수식도 함께 분석함. 수학 개념을 경제학적 현상에 연결하는 데 흥미를 보였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내용을 설명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고 좋은 생기부다 아니다 빨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언뜻 보면 수학 개념도 들어가 있고 경제랑도 연결 잘 해놨고 탐구도 나오는 것 같아. 되게 좋은 것 같아. 하지만 탐구의 흐름, 그 다음에 시행착오, 질문한 거, 확장 과정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정리 중심이고 내용 나열했고 어디서 제가 볼 때 무조건 베껴온 생기부예요.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나오는 거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자기 머리로 탐구는 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솔직히 말해서 GPT를 썼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팀원들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생활기록을 많이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 항목에 시간 투자를 어느 정도 했는지 가늠이 돼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 친구가 네이버 검색하거나 아니면은 뭐 GPT 때려가지고 했으면 대부분은 티가 많이 납니다. 많이 시간 투자 안 했구나. 서술 방식이나 이런 거 봐도. 근데 얘가 정말 열심히 했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막 했으면 쌤들도 그게 아까워서라도 어떻게든 더 써주려는 그런 게 보여요. 심지어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잘 쓰세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가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시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탐구 보고서 혹은 자기평가서 같은 거 제출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탐구 동기부터 시작해서 탐구 결과, 뭐 느낀 점 이런 게 있을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한 점이랑 어려웠던 점,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 아니면 탐구 과정, 뭐 이렇게 세 개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탐구를 했는지 그 과정들을 계속 어필을 하는 것들을 자기평가서 탐구 보고서에 많이 나타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쌤들이 이걸 보고 얘가 이런 탐구 과정을 토대로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기를 써줄 수 있겠구나가 사실 정답이 돼요. 그게 본질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려운 내용 보고서 형식으로 주고 내가 이걸 어떻게 탐구했는지 안 써줬으니까 쌤들 입장에서도 어떻다? 얘가 어떤 문헌을 참고해서 이런 걸 알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결과물만 받으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내용만 써주니까 결론식으로 나열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수행평가의 비중은 점차 올라가고 있고요. 난이도도 매우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교과 중심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이제 수행평가 자체가 생기부를 대체할 가능성이 정말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히 고1
쪽들은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의 차이, 즉 과목의 선택 유무 혹은 수행평가의 이제 퀄리티에 따라서 이 학생이 자사고지, 특목고지, 일반고지를 구별하는 상황까지도 올 것 같아요. 수행평가 이퀄 세특이다 생각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챙기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특히 이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안 챙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 사실 학부모님들 제일 잘 알잖아요. 뭔가 이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많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수학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수학적으로 뭐 모델링을 하거나 할 때 좀 도와주시는 거,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이 뭐 문과라고 하신다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 친구가 이과인데 어머니께서 요즘 주식을 하셔. 경제에 관심이 있어. 경제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관련해서 좀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들을. 왜냐면 학생들은 그걸 몰라요. 물론 학부모님들 알려주시면 아마 안 듣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알려주려고 하는 자세들이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도 솔직히 요즘 수행평가니 탐구보고서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정말 바쁘고요. 이 수행평가가 너무나도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참 힘들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학부모님들도 많이 힘들 겁니다. 저희도 이제 많이 생각을 했던 거, 결론적으로는 그냥 컨설턴트가 아니라 이제는 입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입시 플러스 전공에 관련된 지식들이 충분한 사람들이 컨설팅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이 학생 수행평가나 자기평가 탐구보고서 수준이 점차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대한 퀄리티가 보장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제 제가 팀원들을 선발을 하거나 할 때도 실제로 본인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서 잘한 사람들을 뽑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가봐야 본인이 뭐 알 거 아니에요. 얘들이 컨설팅을 할 때 어떤 기분인지 어떤 건지. 근데 단순히 내가 그냥 입시 전문가라는 타이틀 하나, 난 대학 못 갔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 데이터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뭐 1400개 이상 생기부를 읽었고 지금까지 합격시킨 사례들 다 이렇게 저희만의 뭔가 데이터를 토대로 계속 저희 팀원들끼리 회의하면서 많이 발전을 해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쌓이고 쌓여서 앞으로는 단순히 입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공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도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님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이나 이런 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착순 인원을 받아서 장기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학생들 수행평가나 뭐 자기평가서 탐구보고서 세특 초안 쓰는 거 이런 거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컨설팅 같은 것도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실제 뭐 사례나 다양한 보급 정보들 더 얻고 싶으시면 무료 전자책도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아래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입시 정보 차이로 불이익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